미얀마의 코로나 상황은 어때요? 사실은 지금이 코로나가 아직 너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서 죽지는 않아. 근데 우리 쿠데타에서 지면 평생 죽는 삶이다. 그래서 그냥 코로나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신경 쓸 그런 시간도 없다라고 그냥 길거리 나가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날씨도 많이 덥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어쨌든 되게 큰 문제고, 물론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이렇게 문제 있는 건 좀 그 세계에서 좀 이렇게 똘똘 뭉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없나 그런 방법이? 몰라서. 저도 그런 생각을 난 했어요. 도와줬으면 좋겠거든. 지금 이 정도까지. 그게 유엔에서도 어떻게 동의를 해야 되려면 그 모든 각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거는 내정 간섭이다라는 그 입장으로 우리는 이게 손댈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네, 미국에서도 또 어떻게 좀 하기가 지금 이런 게 약간 언론에 다 보도가 돼 있는데도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 너무 답답해요, 사실. 네, 미국 쪽이 원래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군사적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니까 약간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약간 의견을 계좌 동결을 했다는 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군대 쪽에 있는 사람들의 계좌를 동결을 시키고 미국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경제권에 약간 참여를 못하는. 미국 상무부는 미얀마 군부와 관련 기업에 대한 무역 제재를 발표했고 세계은행도 미얀마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그랬어요. 약간 재정 쪽으로 이렇게 문을 막아버리는데, 근데 사실상 미얀마와 가장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나라가 사실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니까 그런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져도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이딴 제재에도 미얀마 군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막으면 우리는 중국으로 길을 열면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끄덕도 안 하는 게 상황이죠. 네.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 물론 저희가 직접 싸워 나가야 되는 거지만 근데 군대는 총을 겨누고 있는 편이고 근데 국민은 아무런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는 외부의 힘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런 도움이 지금은 안 되어지고 있는 거죠. 미얀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만약 비행기 같은 안 거. 되죠. 지금 다 아직 이게 폐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어떻게? 근데 진짜 아니 이게 그리고 그 군부가 쿠데타를 터뜨린 날부터 아예 통신망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국내 사람끼리도 전화 통화 같은 거 아예 안 되고 진짜요? 인터넷은 아예 완전 록다운 해버려서 아예 인터넷 자체가 안 되고 군사 정권이 전날 밤 트위터를 막은 데 이어서 인터넷까지 막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 저항 운동이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미얀마 전체가 다른 TV 방송이 다 중단이 된 상태고 군부 소속인 국영 방송 2개만 살아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얀마 사태는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거짓된 정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인데 다역으로 활용을 해서 뭐 그 사람이 오늘은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산모로 출연을 하고 안 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기차를 타고 있는 평화롭게 여행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 연기자들이에요. 네, 이게 한 사람이에요. 네, 한 사람이에요. 다 한 사람이에요? 네, 같은 사람이 군부에서 그렇게 뭐 지원금 같은 거를 받고서 전 세계적으로는 미얀마 사태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 아니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게끔. 바쁘시겠다. 엄청. 연기하고 있는. 그러네.
근데 지금 이렇게 뭐 SNS에서 거짓으로 행복하다 잘 지낸다 이렇게 정부에서 틀었다 이런 얘기를 보니까 예전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뭐 뉴스나 신문에서는 이쪽에서 오히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아예 몰랐잖아요.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 당시에는 맞아요. 언론에 다르게. 뭐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폭동을 일으키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함성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던 1980년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각 대학에 계엄군을 주둔시킵니다. 그 미얀마 사람들이 사실 원래도 한국인은 친척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네네네. 근데 또 5.18 그 항쟁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알고 계세요? 네, 그럼요. 네, 그 많이들 알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많은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 친근감도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기대도 가지고 있죠. 네. 이런 게 저도 얼마 전에 광주에 5.18 그것 때문에 가는데 거기도 세이브 미얀마라고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있어서 맞아. 저희도 최근에 5.18 운동이 있었던 광주 갔는데 거기 정말 이렇게 미얀마를 응원하는 메시지 굉장히 많고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아직까지 특히 한국 사람들 많이 기억해주고 신경 많이 써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네. 운동인 거죠? 네네. 이게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지금 이 사태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예. 네, 또 대한민국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는 한국 거주 미얀마인들에게 비자 기한이 이제 만료가 되어도 미얀마 현지 상황이 좀 안정이 될 때까지 계속 너무너무 한국서 이거는 머물 수 너무너무 있게 잘하네. 좀 그런 인도적 체류 허가를 허용했다고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한국에서 그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그런 관심 가져다 주고 있어서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쿠데타 소식이 딱 접했을 때 상황이 어떠셨어요? 그때 코로나가 한창이 너무 터졌어요. 예, 심하게 터져서 제가 친정도 없이 여기서 혼자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남편이랑만.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코로나가 너무 안 좋아져서 친정에서 아기를 보려고 올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힘들고 그랬었는데 아기가 어느 정도 지금 돌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렇게 여행이라도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쿠데타라고 해서 너무 이게 진짜 그 소식을 들었었던 날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네. 또 이렇게 21세기 이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까지 들고 부모님 뭐 걱정되실 때다. 그러면 지금 부모님이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언제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거 4일 전인 것 같은데요. 그럼 매일 연락은 닿을 수가 없고 저희 부모님도 사실 지금 집에 못 계시고 피신해 계시는 상황인데 2달째 지금 집에서 생활을 못 하고 계시는데요. 왜 피신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람을 그 막무가내로 잡으러 와서 체포를 해가고 그 다음 날이면 가족한테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래서 시신을 가지러 와라 이렇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는 또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해외 방송사에서도 개인 방송으로 그렇게 군대의 명예훼손을 하는 발언을 한다라는 그 이유로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부모님도
어떻게 어렵게 와이파이 있는 가게 같은 데를 찾아가서 2, 3일에 한 번씩 저한테 송주 사진 한 번만 보여줘. 아직 얘기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막 총 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막 어떻게 어렵게 나와서 그렇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죠. 진짜 불안하겠다 진짜. 네. 그리고 뭐 한국에서 그 어떤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근데 진짜 아니 이게 참 야 이게 얼마나 지금 사실 두려우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사태를 국제적으로 알려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네. 이렇게 너무 걱정이네요 이게. 사실은 진짜 무섭죠. 왜냐면 이 상황에서는 스파이도 많죠. 왜냐면 누가 군대를 찬성하는 사람인지 또 누가 반대로 하는 사람인지도 그 구별이 잘 안 되는 게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나한테라도 폐가 올까봐 아니면 나랑 연관되어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그 폐가 될까봐 그렇게 다 걱정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처럼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에 가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사실 부모님이 60대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솔직히 나이로 따지자면 곧 죽는 나이인데 지금 이렇게 쿠데타 터지고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죽은 인생이랑 다름이 없다. 그래서 너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미얀마를 이렇게 살리는 데에서 조금의 그 도움이라도 되게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 우리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 알리고 싶었습니다. 걱정하고 또 기다리시는 부모님께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앞에 내미 담이야 아니나가네 비요 미로 마상자 위나네 도 아나 바래. 제가 옆에서 그렇게 어떻게든 어떤 힘을 써서라도 지켜드려야 되는데 제가 외동딸인데 그래 주지를 못해서 제가 오히려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죄책감 들고 죄송합니다. 아니 휴지만 좀 휴지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참 이렇게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얻는 이 희생이 참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광주도 그렇고.စိုက်ပြီးတော့လုပ်ပေးပါမယ်ပေါ့အခုဒီလိုမျိုးနာမည်ကြီးတဲ့ပုံကိုယ်တွေအားလုံးကလည်းဒီကျမတို့နိုင်ငံအရေးကိုအားစိုက်ပေးနေတဲ့အတွက်ကျမတို့တို့ကိုအများကြီးယုံကြည်ရမယ်ပေါ့နော်အားလုံးအတင်းထားပါအရေးတော်ပုံအောင်ရမည်